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의 민신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코딩 교육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코딩 교육의 장점이라든지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코딩 교육의 중요성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정말 듣고 싶은 코딩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강유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딩 교육을 지금 오랫동안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니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도 야 그거 중요하냐? 되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한 엄마들이 어떨지 보입니다, 막.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요. 좀 강좌 좀 열어 달라고 하고 이러긴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엄청나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무료 교육이나 조용 교육을 찾아서 끊임없이 다니세요. 애들을 데리고. 관심이 없는 엄마들이나 정보가 약간 느리거나 소위 아직 30대 40대라도 컴퓨터랑 소위 안 친하신 분들은 그렇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요. 얘기만 듣고 해야 돼, 어떻게 가르쳐야 돼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관심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시니까 보시기에는 아직은 그냥 관심이 아시기에는 많이 아시는 것 같으세요? 관심까지도 아니고. 알기는 많이 알죠. 아무래도 교과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관심 많이 갖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엄마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기는 하죠. 근데 정보력이 빠르거나 아이들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진작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아이들이 실력을 이미 갖추어진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그러면서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만약에 검색을 한다 그러면 그냥 코딩 교육 이렇게 검색을 하면 조금 그런 걸 무료로 가르치는 곳들을 또 찾을 수가 있나요? 그죠. 뭐 코딩 교육, 뭐 스크래치 교육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지금 워낙 많은 데서 무료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방학이 되면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캠프 같은 게 많이 열리거든요. 그럼 뭐 6시간에서 한 12시간 이상의 좋은 양질의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미리 빠르게 신청만 하시면 무료로 하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죠. 지금 아까 교과로 들어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시행인가요? 2016년부터 시행인가요, 그게? 아직 일부 학교에서 교과에 약간 들어가서 가리키는 부분이 있지만 정식 교과로 채택이 되는 거는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9년도부터예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코딩 교육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모르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 아버지들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지금 형태의 그러니까 수업이나 교육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코딩 교육 굉장히 이게 생소하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먼저 알면 이거의 중요성을 더 체감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실제로 캠프 같은 형식으로 교육 운영할 때 가족이 함께 올 때가 있어요. 가족을 위한 캠프를 열기도 하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함께 오세요. 교육도 함께 받고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더 열심히 하세요. 재밌어서? 네, 재밌어 하시고 배우고 나서 이거 정말 재밌고 좋은 것 같다고 다음에 또 언제 이런 게 열리냐라고 있으면 꼭 연락 달라고 막 신신당부하고 가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게 무료 교육이라고 하고 이게 분명히 18년도 19년도부터 이제 정식 교과되고 하면 무료라는 말이 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진로 교육 입장에서 그리고 미래의 인재를 이제 준비하는 방송으로서 약간 코딩 교육에서 무료 과정 같은 경우 좀 검색 잘 해보셔가지고 좋은 과정에 꼭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반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도 이제 운영하시고 가르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인분들 중에는 이제 지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뭐 태어나자마자 뭐 네이처 그냥 핸드폰을 쥐어주면 그냥 바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를 더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가르치시면서 어떤 걸 좀 느끼시는지. 보통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크래치를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소규모 공부방 같은 걸 열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배우러 오세요. 그렇게 배워도 가르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20시간, 25시간 정도의 과정을 이수한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소규모로 공부방을 운영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기회가 돼서 이제 방과후 교사 쪽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저 컴퓨터 잘 못하는데요. 그렇죠. 저 컴맹인데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컴퓨터 전공 안 해도 할 수 있나요?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마우스만 쓸 수 있으면 오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중학생 이상을 가리키거나 나중에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 아이들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력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훨씬 유리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의 한 뭐 6개월에서 반년 정도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정도라고 하면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충분히 배우셔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영어랑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거는 이제 아니까 대화가 되는데 코딩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도 모르시니까 그걸 갖다가 배워라, 가자, 배우자, 배워야 한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음에서부터 안 우러나니까 그거에 대한 그래서 조금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죠. 접근을 아예 시도를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막상 배우면서는 굉장히 재밌어하고 배우고 나서 스터디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더 열심히 만들고 밤을 새서 작품을 만들고 막 이러세요. 굉장히 재밌어하시거든요. 사실 저는 코딩 교육이 어른들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로 방송 하다 보면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서울대 나오신 분도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고 뭐 굉장히 제가 봐선 모든 걸 다 이뤘다 이런 분도 나오셔서 하시는 말이 언제나 자기는 진로 실패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금 세상과의 소통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코딩이라는 건 어른이고 어린이고 간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가장 필요한 학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코딩 교육 방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말을 하자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UA 교육이라고 해서요. 이제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해서 컴퓨터 없이 플러그를 뽑고 이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코딩인데요. 네. 컴퓨터 그래서 없이 알고리즘을 배우는 거죠. 이제 어떤 문제 알고리즘 듣는 순간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은 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규칙이나 이런 방법이나 순서 같은 거를 컴퓨터 없이 아이들한테 문제만 주어지고 애들이 종이랑 펜만 갖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들을 내는 그런 교육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외국이나 아니면 컴퓨터 환경이 보급이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교육을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는 유해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 앞에서 하는 교육보다 집중도가 높아지기도 해요. 그냥 수학은 아닌 거죠, 이게. 그렇죠. 일종의 놀이 활동이지만 유해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수학적인 접근이나 어려워지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쉬운 활동을 하죠. 그냥 예를 들면 유해 활동이라고 하면 애들한테 이제 손전등만 하나 주고 이 손전등을 갖고 영어하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규칙을 너네끼리 세워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랑 뭐를? 그러면 손전등을 주고 이제 선생님이 영어 A부터 Z까지 1부터 0까지 숫자를 줄 테니까 이거를 손전등만 갖고 표현할 수 있도록 너네끼리 규칙을 짜라고 해요. 그럼 아이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손전등을 한 번 눌렀다 끼면 뭐 0이고 뭐 2번 누르면 2번째고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세워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고 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는 모든 별로 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이 나오거든요. 애들끼리 토론을 하나요?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들한테 맞는 UA가 있고 중학생한테 맞는 UA 교육이 있긴 한데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다 막 열심히 프로그래머가 돼서 이거를 막 작성하려고 해요. 아이들이 이제 이거 프로그램이 될 거야라고 인식을 하고 그걸 짜나 봐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제 신기합니다. 너는 프로그래머고 너는 이제 컴퓨터야. 그럼 네가 명령을 내리면 얘는 그대로 하는데 어떤 식으로 명령하면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죠. 그럼 이제 언플러그드 액티비티 UA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컴퓨터를 켜나요?
그죠. UA 활동을 어느 정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 성인들로 말하면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분위기 좀 풀고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끼리 친하거나 이런 모둠 활동을 해서 분위기를 조금 만들고 나서 이제 스크래치에 들어가서 너네들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스크래치나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로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스크래치를 아이들이 켰을 때 바로 반응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것도 그러니까 바로 반응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처럼 딱 보면 이렇게 답을 딱딱딱 애들이 찾나요? 아니면 이 설명을 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들 사실 스크래치의 기본 기능을 배우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30분 동안만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 스스로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조금 더 배워야지만 이제 원리적인 문제들이나 아무래도 그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뭐 반복, 순차 막 이런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만 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들은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보시기에 만약 스크래치 같은 경우를 만약 혼자서 집에서 다운받아 한다 가능할까요? 중학교생만 돼도? 가능은 하죠. 이제 코드.org 같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제 코드.org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 해나갈 수 있는 방식에 이미 웹상에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방학 때는 실제로 캠프에 들어가서 코드.org에 있는 1단계부터 한 뭐 20단계, 30단계까지를 깨면 이제 간단한 이제 명예장 이런 것들을 발급해주고 수료증 같이 이런 형태의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18년도 19년부터 이제 교과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발표가 이제 났었는데 그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현재 지금 발표가 난 것으로는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는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 형식의 프로그램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들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이 두 가지를 겹해 보면 스크래치라고 하는 거를 한 20에서 25시간 정도 어머니들 중에 한 분이 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실제로 교육을 받고 지역에서 이제 조그만 공부방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모아서 뭐 소규모로 4명, 6명 이렇게 모아서 교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본인이 애들한테 교육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제2의 인생 굉장히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경험을 쌓다가 실제로 이제 방과 후 교사로 학교에 지원을 해서 또는 요즘은 이제 봉사 나눔 이런 형태의 재능 기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코딩이라는 게 뭐 저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이 방송을 준비했는데 25시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그 영어 수학에 들였던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투자하여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한 과목을 책임져서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뭐라 그럴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제 코딩에 대해서 제일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코딩을 잘하면 수학을 잘하나요? 코딩을 잘하면 뭐 코딩이 많이 이런 거였죠. 이제 코딩 교육을 갖다가 이제 많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논리력이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 논리력이 좋아지면 수학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뭐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학을 끝까지 못 푸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에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끝까지 갈 힘이 없어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코딩 같은 경우에는 솔루션,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는 과목이다 보니 이거를 잘하면 수학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게 정말 맞나요? 코딩을 이용했을 때 이제 코딩 같은 과목이 수학이나 과학이랑 연결돼서 융합 교육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 같은 코딩을 배우면서 이제 수학적인 이런 뭐 여러 가지 막 근해 공식 같이 막 이런 수학적인 원 그리는 공식 이런 것들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가 스크래치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융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스크래치를 잘한다라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 그거는 좀 더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코딩 교육을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코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몇 번은 적어도 이제 배우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본인이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는 먼저 기본 기능이나 원리나 로직 같은 거를 배우면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책을 사서 혼자서 충분히 공부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학생이? 네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뭐 코드.org나 인터넷에 보면 또 무료 교육들도 인터넷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가면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런 무료 교육 동영상 같은 것들을 먼저 그러니까 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이런 식의 관련된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16강, 20강 그런 거를 들으면서 우리 뭐 네이버에 소프트웨어 놀자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먼저 좀 보고 이제 동영상도 보면서 이런 거다 같이 이제 해보고 좀 이해를 하고 네, 안 보면 이런 것도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보고 참고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럼 선생님 그 혹시 동영상 중에 좀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걸 좀 검색어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얘기를 듣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시는 게 훨씬 와닿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사이트에 가셔서 코딩이나 코딩 소프트웨어 시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EBS에서 제작해서 올려놓은 동영상이 한 8가지인가 요 정도가 있어요.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외국의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네, 막 대통령도 나오고 막 연예인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맘잡고와 한국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서 소프트웨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강유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코딩 교육이라는 게 많이 힘들어 보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료라고 합니다. 유튜브에도 있고요. 검색을 하시면 수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그거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의 민시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